자, 69K가 붕괴가 되고 지금 단기적으로 이전 청산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자리에서 쉽게 우리가 따라갈 이유가 지금 없습니다. 1시간봉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우리가 봤던 이 자리, 요 자리는 청산 히트맵에서 아래쪽 66.5K에 청산당하는 개미들이 물려있는 자리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물량이 많다는 것은 뭐냐? 단기적으로 이 자리에서 반등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러한 지지가 나온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곧바로 이 자리 추격 매수를 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자리의 반등이 정말 맞다고 하더라도 한 번에 눌러주는 자리 생길 것이고요. 이 자리 바로 아랫자리에서 지금 세력들의 물량이 들어온 곳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개미들을 한 번에 다 데리고 갈 생각이 없을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지금 상승을 봤을 때 우리 바로 위쪽으로 뭐가 존재하고 있냐? 4시간봉의 일목구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4시간봉의 일목구름이 존재한다는 건 뭐냐? 바로 강력한 저항이 존재한다는 거죠. 자, 이런 저항을 우리가 단기적으로 기간 조정, 옆으로 캔들을 계속해서 세워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닌 이상 지금 당장에는 높은 상승을 보기는 힘들다. 근데 이런 자리에서 풀 레버리지 당기면서 고가의 상승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청산당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 자리가 무너지고 만약 66.1K 아래자리까지 또 한 번 개미들을 후리는 이런 장이 형성이 된다면 여러분 굉장히 힘든 장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또 포모 느끼시는 분들 있겠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우상향 계좌를 책임지고 있는 차트 분석 전문가 정수현입니다. 자, 우선 현재 상황부터 여러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0분 봉에서 고가에서 매도 오더블럭이 떴습니다. 자, 오더블럭이 뭔가요? 세력들의 매수, 매도 흔적을 알 수 있는 거다. 자, 그렇다면 세력들의 매수 자리는 어디에서 들어왔냐? 우선 위에서 매도 블럭이 생겼다는 것은 세력이 떨어뜨렸다는 얘기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아래 구간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전 1시간 봉에서 이렇게 상승 다이버전스를 만들면서 CPI 반등을 올라왔습니다. 자, 이 자리에서 뭐가 생겼을까요? 강력한 지지 저항 라인이 생겼다는 거죠. 자, 이러한 곳에서 지지가 생겼다는 것은 개미들이 강력하게 이런 구간들을 눈여겨보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세력들의 음봉으로 다 청산, 박살이 났습니다. 자, 그렇게 한 번에 유동성을 꽂고 62K에서 반등을 했죠. 62K는 어떤 라인이냐? 우리가 이전 라인, 우리 반등을 한번 여파를 가져갈 때 이 라인에서 한 번에 하락도 없이 꺾어 올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고요. 이런 구간에서 반등을 꽤 했지만 다시 한번 하락 채널의 상단에서 아래쪽으로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하락분을 맞이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대거의 양봉이 한번 뜨죠. 세력들의 매수 구간이 들어오면서 FEG까지 형성이 되고 이 구간에서 정확하게 맞아서 다시 올리는 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다는 건 무엇이냐? 이 자리에 지금 강력한 매수의 흔적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1시간 봉을 봤을 때 어떠한 차트가 이어지고 있나요? 이 자리까지 재차 도전을 하면서 이 자리를 지킬 것인지 지키지 못할 것인지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자리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 자리에 잠깐의 양봉이 떴다고 해서 이런 자리를 추격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실시간 타점 굉장히 잘 봐주셔야 되고요. 이런 자리들 봐드리기 위해서 저는 이전 자리 롱으로 딱 고점에서 딱 한 번 팔고 나서부터 롱을 잡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부터는 반등장, 저는 2026년 지금부터는 상승장을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런 하락장에서 우리가 멍청하게 숏만 계속 내리는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대신 반등도 정확하게 잡아야겠죠. 지금 단기적으로 반등 나올 수는 있으나 명확하게 우리가 타야 되는 지점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한 번에 눌러주는 자리 등장할 것입니다. 그 전까지 절대 투격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매집 기회를 어디로 봐야 하는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거기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지금 제가 모두 달리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여기에서 추격 매수 들어가지 않습니다. 한 번에 눌림 자리 기다릴 예정이고요. 12시간 봉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일목구름의 하단에서 버티고 있고 지금 이 하락 채널의 상단에서 버티는 모습 보여줄 수 있죠. 이런 자리들을 완벽히 몸통으로 깨고 내려간다면 우리 아래 62, 65까지도 다시 한번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잘 보면서 대응할 예정입니다. 자, 이 모든 대응 방법에 대해서는
여러분 제 채널 아래쪽에 봤을 때 링크 통해서 신청 버튼 누를 수 있습니다. 저희 신청 버튼은 모두 다 구독자분들만 들어와서 보실 수 있고요. 들어오시면 보통 이런 식으로 제가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자료들 모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분들이 거시경제 그리고 차트 분석 자료 그리고 제가 드리는 모든 포지션 안내까지 저희 리딩방 아니기 때문에 금전적인 요구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내가 반등장 꼭 잡아야 하신다는 분들 들어오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링크 통해서 신청 버튼 눌러주시고 댓글에 응원의 한마디 감사합니다. 혹은 성공, 우리 반등 할 수 있다. 뭐 요런 거 정도 따봉 한 번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 4시간봉으로 봤을 때 제가 69K 같은 경우는 몸통으로 한 번에 뚫어주는 이런 자리가 나왔기 때문에 이전 차트에서도 제가 여러분들께 69K가 무너지면 끝이다. 여기에서는 매집을 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우리 6일 자체에 고용지표가 너무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체에서는 이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올라가서 상승이 좀 가능할 수는 여러분 있으나 우리가 지금 전쟁 이슈 그리고 유가가 잡히지 않기 때문에 67K가 다시 깨지면 면서 하락 추세를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가장 명확하게 보는 것은요. 오늘 지금 12시간 봉에서 이 자리를 탈 수 있느냐 그리고 4시간 봉에서 이 자리 위로 탑승하지 못하고 횡보 구간으로 어떻게 기간 조정을 잘 빼주느냐 이 정도 라인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라인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안내를 드릴 예정이고요. 우리가 그럼 매집을 어디서 하는 게 똑똑한가? 뭐 적어도 4시간 봉에서 이런 자리에서 한번 올라갔다가 눌러주는 자리를 만들 겁니다. 이런 자리에서 매집을 하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자리가 될 수 있고요. 하지만 단기적인 자리로 봐야 되기 때문에 풀매수 자리로는 볼 수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자리가 몸통으로 자 12시간 추세로 봤을 때 우리가 헐밴드를 한번 볼 수 있는데요. 자 이건 우리 추세를 볼 수 있는 이런 표입니다. 자 이런 헐밴드 하락을 나타내는 추세죠. 이 추세를 완벽히 뚫고 몸통으로 통과를 해버린다면 하락세가 추가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65K의 하단과 62K의 하단을 부수는 것을 걱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65K, 62K 그리고 이 자리가 다 무너지면 아래 60K의 유동성을 먹고 결국엔 반등을 봐야 되는 자리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자, 이 자리를 본다면 뭐 누구 입장에서는 뭐 여기도 그럴 수 있고 여기도 그럴 수 있고 여기도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데 자, 누구나 아는 자리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자리에서 실시간으로 매수 매도 자리 그리고 일목그룹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면서 자, 이 물량까지 계산을 하면서 들어갈 수 있는 게 진짜 타점이겠죠.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에서 일단은 대비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구간에서 진짜 내가 만약 탐이 난다면 이런 자리는 여러분 횡보를 하면서 기간 조정으로 빼주고 이 일목구름의 상단까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유일하게 우리에게 지금 단 한 번의 반등 기회가 찾아온다면 이런 라인이겠죠. 하지만 전쟁 이슈가 아직까지 해결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상승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확인하기가 조금 어렵다. 그래서 지금 조금 더 저는 자리를 보면서 대응을 하고 있는 참입니다. 그럼 저는 단기 조정이 어디서 끝난다고 생각하느냐? 저는 적어도 지금 아래에 있는 66K 여기까지는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1시간 봉에서 봤을 때 TPO 지표를 한번 켜보게 되면 이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적인 지표를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66.1K에서 강한 반등을 이어갈 수 있는 이런 자리들이 보인다는 건데요. 저는 이 자리까지는 한번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63K 부근도 충분히 이 자리를 이탈함과 동시에 노려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중 약하게 해서 들고 갈 이런 차트 관점을 보고 있고요. 단기 조정이 끝난다면 65K까지는 무조건 여러분 봐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완벽히 올라갈 수 있는 장을 어떻게 체크할 수 있나요? 라고 말씀드린다면 주봉에서 보시면 우리 이때까지 말씀드렸던 이 비트코인의 상승 채널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고점은 명확하게 다 지켜주고 있지만 코로나와 이번 패닉장을 제외하고는 저점을 다 지켜준 자리입니다. 자, 그럼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이 상승을 보기 위해선 결국엔 비트코인이 이 상단 채널에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죠. 안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매집 구간으로 보기엔 힘들다. 그리고 날봉으로 봤을 때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자리인데요. 자, 이런 자리에서 어떻다고 했죠? 일목구름이 두껍다면 여기에서 바로 우리가 여기를 뚫긴 힘들다. 왜? 일목의 특징은 이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지지 저항이 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일목이 낮아지려면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 하락을 하면 할수록 이 일목이 드디어 꺾이기 시작했죠. 자, 그렇다면 이 일목이 완전히 꼬이려면 조금 더 하락이 나오면서 반등장을 가져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구간을 기간 조정으로 끌어가면서 다시 한번 상승을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얇은 일목 구름대를 만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제가 이러한 차트도 흘러가고 있지만 우리 이 추세를 넘어가기는 힘들 것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딱 보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움직이고 있죠. 자, 왜냐면 나스닥이 지금 이란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가 꾸준하게 이 불확실성 장에서 올라갈 수 있는 명분이 크게 없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100번 이런 자리들을 뚫지 못할 게 뻔하고 우리가 단기적으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 추세를 넘기진 못할 것이다. 자, 제 관점이 똑같이 이어가고 있고요. 이 자리에서 추가적으로 지금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이 1시간봉의 일목구름 얇아지고 있죠. 자, 주기적으로 타고 올라가서 약반등이 있는 것이지 절대 풀매수 자리는 아닙니다. 자, 그럼 추가적으로 조심해야 될 자리 아래쪽에 있는 오더블럭이겠죠. 하지만 저는 깊은 하락은 없을 것이라고 보고요. 일단은 이 자리를 지키면서 나스닥이 가지 않을까. 결국 그렇게 가면서 주봉에 있는 일목구름. 자, 일목구름은 뭐라고 했죠? 주봉의 일목구름과 캔들의 이격이 벌어질 때는 이 자리를 붙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횡보를 이어가면서 이 자리에 한 번은 붙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자리에 한 번 닿았다가 올라갈 때가 비트코인의 매집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들 보면서 대응을 드릴 예정이고요. 그 자리를 가장 잘 알기 위해서는 지금 요 매집 구간에서 들어온 이런 라인 여기에 있는 정확한 오더블럭, 자 여기에 있는 세력들의 매수세를 깨고 내려갈 것인가 내리지 않을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자리에서 섣불리 쫓아가는 건 별로 추천드리지 않는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관점 이어나갈 예정이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주말장 끝나면서 횡보가 커질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쯤에서 여러분 갑자기 횡보장 끝나면서 왜 큰 하락이 나왔나도 스터디룸 통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자, 뉴스로 인한 이슈 진정 이후 다시 주말다운 횡보가 지속되고 있다. 어떤 뉴스였냐? 노르웨이의 오슬로 경찰국에 미국 대사관의 영사 입구에서 폭발이 확인되었다. 해당 뉴스로 인한 하락으로 파악이 된다.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차트에 영향을 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 곳에서나 풀매수 당기면 안 된다. 이제 이런 것들 원하시는 분들 오늘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손절 나올 수 없도록 계속해서 차트 분석 자료 제 매매일지라도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여러분 아무래도 진짜 손절 많이 덜 할 것입니다. 그래도 제가 오랫동안 차트를 분석해 왔고 굉장히 보수적으로 매매를 하는 입장에서 이런 자리들에선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니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관점 많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 정리를 한번 해보면 지금 아래쪽에 한 번에 양봉 띄우면서 세력들의 매수세가 들어온 자리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개인적으로 봤을 때 12시간에 있는 이 자리 헐밴드 추세가 무너지면서 단기적으로 하락세가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선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굳이 보신다면 이 4시간 봉에서 이곳을 기간 조정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인가? 자, 여기에서 하락세로 더 이상 이어지지 않고 우리가 이 추세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보면서 우리 매매에 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또 거시경제 이슈와 함께 여러분들이 단체로 볼 수 있는 암호화폐 분석 자료까지 들고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수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